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종속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간 상당한 급락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한 주간 거의 매물 쏟아지는 이 속도가 지금까지 우리가 좀 경험하지 못했던 이 대폭락 흐름이 나섰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폭락의 어떤 이 공포가 정말 좀 극한에 갔었던 이런 좀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반등이 좀 나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이제 2250대에서 1450대까지 그죠? 800포인트 가까운 대폭락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 100포인트가 반등이 나왔지만 사실 아직 한참 더 올라가야만 계좌가 좀 회복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구간에서도 저점을 좀 깨거나 급락하는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올라갔지만 그래서 또 주식들에 대한 이 반등폭, 이 회복 속도도 좀 분명히 좀 차이가 좀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한 주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지수에 대한 저점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좀 중요한 신호들이, 좀 나올 때는 뭔가 큰 변화들이 있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송에서 많이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2277선에서 2270선에서 이제 2080까지 한번 대폭락이 나왔다가요. 그리고 나서 2240까지 반등이 시도가 됐었는데 요때는 이제 코로나 19와 관련된 1차 피해가 있었던 지점이죠. 그래서 이때는 거의 코로나 피해가 거의 중국에 초점이 되었던 이런 구간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만 잘 봉쇄가 되면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좀 산업에 대한 피해가 좀 미미해질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좀 상황이 급격하게 좀 바뀌기 시작하죠.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이 문제가, 미국하고 유럽까지 갑자기 번지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탈리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확 나와가지고 유럽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야말로 엄청난 대폭락이 있었고요. 또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공장이 좀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사태까지 있다 보니까 미국 쪽에 있는 주식들도 어마어마한 이 폭락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에 대한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2240에서 2000선을 좀 붕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00대 그다음에 이제 1800대까지 어마어마한 이 폭락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매수세가 좀 많이 붙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는 개인들의 매수세입니다. 그죠? 개인들의 때문에 매수세인데, 이 순수하게 자기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원금만 가지고서 매수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신용 매수세가 좀 많이 붙었죠. 신용 매수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주식을 담보로 일정 손실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돈을 빌릴 수 있죠. 증권사 쪽에서.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규모가 계속적으로 좀 급증을 했던 좀 시기인데요. 근데 매수하고 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80포인트도 빠지고 100포인트도 빠지고 140포인트도 빠지고 150포인트도 빠지고 저도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이 정도의 폭락이 연달아 나온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뿐만 아니라 주식 업계에 있으신 분들도 아마 처음 경험하는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정도가 이렇게 폭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냥 뒤도 안 들어보고 그냥 미친 듯이 빠진 시장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좀 공포스럽겠죠.
그래서 이 폭락 흐름이 나오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에 대한 부분을 좀 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반등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가잖아요. 그러니까 1440까지 폭락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뭐 양봉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만한 양봉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지나가는 폭락하는 가운데 이런 양봉이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봉이 나오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래도 좀 희망의 끈을 좀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여전히 더 계속 이 기대치를 좀 놔두고 대응 전략을 좀 해줘야 되니까. 그죠? 이게 지금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파악을 좀 한 게 뭐가 좀 보였냐면, 이걸 보면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피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요거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신용잔고를 한번 보세요. 신용잔고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금의 규모를 보게 되면 3월 13일까지는 그래도 한 10조 원대 내외 정도에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버틸만 했다 이거죠. 주가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좀 적게 나간다거나 그랬다 이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보면 3월 17일 요 시점부터 보면 3월 17일부터 보면은 반대 매매가 급증합니다. 그죠? 9조 4천억에서 8조 5천억이면은 9천억이 날라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8조 5천억에서 8조 1천억까지 하게 되면 한 4천억 정도가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급격하게 나왔던 지점이 3월 17일, 18일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요거를, 그, 거래소하고 코스닥으로 나눠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닥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거래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좀 보면, 코스닥 시장은 5조 7천억에서 한 5조 내외까지는 거의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폭락하는 이 기간 동안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주식을 다 샀으니까 이제 현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다 이거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했다 이거예요. 물타기를 하다가 물타기를 포기한 시점에 절정을 이뤘던 게 이제 3월 17일. 이때부터는 이제 물타기가 포기가 되고 반대 매매가 속출했던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별 악재가 없는데 그냥 하한가 간 주식들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상한가 간 주식들도 나오고. 그 부분이 저는 이 반대 매매에 관련된 이 수급상에 좀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물타기를 하다가 처음으로 반대 매매나 노스컷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지금까지 수급의 패턴이 나왔던 거하고 좀 달라지는 흐름들이 어제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때죠. 요때 3월 19일. 요때 처음으로 물타던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로스컷 물량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던 구간에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이 아니라 그냥 대폭락이지 않습니까? 대폭락 나오는 구간에 매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로스컷 물량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지수를 놓고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놓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면 3월 17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때 종합주가지수가 요 시점 정도가 됩니다. 요때가 이제 요거를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634포인트까지 대폭락이 나왔던 요 자리죠. 그러니까 요 자리부터 쉽게 말해서 이제 물타기를 포기한 자금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틀 전으로 한번 가보면 이때까지는 버틸만 했었다 이거예요. 1680까지는 버틸만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서 원금을 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신용을 가지고서 매수를 좀 붙다가 여기까지는 시도를 했다 이거예요. 개파락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근데 여기서는 포기해버린 겁니다. 1640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부터 여기서의 이 물량은 기존에 나왔었던 물량하고는 좀 다르게 뭐가 포함이 된 물량이냐면 반대 매매가 포함된 물량이다 이거예요. 반대 매매가 포함된 물량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락에 있어서의 나타났던 수급상의 변화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때하고 요때, 즉 A 지점과 B 지점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A 지점에는 없었지만 B 지점에는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미 통화 수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A 지점 1680 요 구간에는 없는데 여기 아래에는 있는 게 뭐냐면 한미 통화 수합이죠. 한미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외화가 좀 부족을 했었을 때 미국하고 좀 교환할 수 있는 요 금액이잖아요. 이게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리먼 때 한 2배 정도 되는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런 게 약간 상징성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환 시장은 더 계속 공포가 커지고 있는 구간에 일단 외환 시장은 조금 잠잠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급하잖아요. 공포가 되게 격해질 수 있고 그런 구간에서 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약간의 발판이 주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있었던 이 이틀간의 이 폭락에서의 매도는 절대 아니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등을 만약에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요걸 계기로 해서 반등을 시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치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거를 비중을 좀 매도를 해서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약한 종목들은 좀 주도주로 좀 교체를 한다거나 어떤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냐면 이건 좀 길게 봐야 됩니다. 이건 월봉으로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1차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자리는 1740선 자리고 두 번째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자리는 1900선과 2020선 자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숫자 좀 써드리면 그러니까 1차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1740선 코스피 지수로 1740선 정도 제시해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1900선과 2020선. 이건 좀 범위가 좀 높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시장이 미쳤어요. 그죠? 지금 시장이 미쳤어요. 즉, 감정적인 거죠. 그리고 공포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감해요. 그죠? 그래서 비이성적인 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비이성적인 매매가 많죠.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7,000원에 팔아도 그게 싸게 판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서워서 판다 이거예요.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온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뭐 뉴욕 같은 경우도 뭐 셧다운 걸어버리고 공장 그냥 유럽 그다음에 여행객 다 차단시키니까 얼마나 공포지수가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정상적으로 이 기업이 무슨 사업하는지 이 어려운 구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못하고 그냥 무서우니까 파는 거죠. 그 공포에. 그래서 아마 어제나 오늘 만약에 매도하셨던 분들은 저는 정말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을 테니까. 그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미친 이 흐름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게 뭐냐면 한미 통화 수합인 겁니다. 일단 외환 시장까지는 번지지 않게 해줄 게에 대한 액션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공매도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으니까 이제는 주가가 좀 올라가더라도 공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발길이 멈췄잖아요. 그럼 그 걱정거리가 하나 사라졌으니까 막 미친 사람들이 공포에 따라서 막 미쳤던 사람들이 약간 좀 정신이 돌아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 이성적이라는 걸 우리가 실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떨어졌을 때는 공포가 되는 거고 올라갈 때는 프리미엄이 되는 겁니다. 기대감이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가 밸류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실적하고 프리미엄에 의해서 주가 밸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을 파악을 해보면 그러면 1740이라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요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장이 미친 척하고 움직임이 나오면 안정 조치가 나오게 되면 코로나 뭐 백신이나 치료제는 분명히 나와야 될 거고 그런 소식이 점점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공포에 의해서 주가가 할인됐던 가격들이 원위치가 되겠죠. 아, 내가 정말 지금 현재 자리에서 매도한 게 정말 미친 짓이었구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는데 이런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반대 매매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에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절대 전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방으로 수렴되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상하 200포인트에서 300포인트 내외의 큰 박스를 당분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리를 보게 되면 요번에 1640선까지 떨어졌던 요 1400이죠. 그러니까 1440까지 떨어졌던 요 자리는 우리나라 밸류가 PBR 기준으로 0.58까지 떨어졌던 자리예요. 0.58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죠. 그죠? 근데 리먼 때 밸류가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많이 이야기해 드리는데 이걸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43까지가 PBR 기준으로 얼마까지냐면 0.58이라고 했죠. 리먼 때 밸류가 얼마라고 했어요? 0.8이라고 했죠. 그죠? 금융 정책이 있었던 자리. 그러면 요거보다도 더 최악이었던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가 IMF 때, 국가 부도 났을 때. 그러니까 대우그룹 망하고 기아자동차, 기아 망해서 현대자동차한테 막 넘어가게 되었던 이 사건이 발생될 수 있었던 구간, 그다음에 한복그룹 망하고 대기업들이 망했던 IMF 시기, 달러 못 구했던 시기가 0.48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98년도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2001년도, 너무 멀리 가는데요. 2001년도 IT 버블이 있었을 때, IT 버블이 있어서 웬만한 주식들 다 10분의 1 토막 났던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주식이 다 10분의 1 토막 났었어요. 무슨 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강풍 불다가 10분의 1 토막 나가지고 아주 그냥 코스닥 시장이 난리가 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어떤 재앙 가까운 시기. 그리고 2003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한 460포인트 했던 저 시점인데 저 때가 이제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 LG카드, 그 다음에 사스, 요게 열풍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면 내수가 완전히 LG카드 때문에 망했어요. 대학생들한테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완전 내수 시장이 완전 망가졌던 시기. 그리고 수출도 막혔던 시기. 저 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우리나라 요 시장이요. 수출도 망가지고 내수도 망가져가지고 우리나라 상장사에 있는 코스피 12월 결산 법인들이 얼마 벌었었냐면은 10조에서 12조밖에 못 벌었습니다. 저 당시에. 그때 밸류가 0.69에서 0.71이에요. 이때 이걸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대충 1740선 정도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은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물론 삼성전자도 그 미국 쪽에 있는 뭐 매장 일부 폐쇄가 된다거나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 완화가 되게 되면 다시 재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중국에 있는 공장 다시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심했던 우한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 가동률이 20%까지 떨어졌었던 게 지금 9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면 급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은 올해 4분기까지 실적이 다 날아갔다라고 반영된 지금 숫자까지 빠진 겁니다. 즉, 우리나라가 이 2010년도부터 2002 박스 보였었던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가 100조에서 120조 벌었어요. 그죠? 잘 나갔을 때는 160조 벌었고, 지금은 삼성전자 혼자서 35조 법니다. 하이닉스도 요번에 요번에 코로나와 관련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서버 딜램 가격 같은 경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7조로 컨센이 형성됐는데 못해도 5조는 벌어요. 둘이 합치면 40조 벌어요. 40조는 버는데 아무리 못해도 나머지 산업군이 다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리먼 때보다는 많이 법니다. 리먼 때가 30조 벌었으니까. 그죠? 삼성전자 혼자서 지금
아무리 최악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30조는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0조도 못 벌던 10조 왔다 갔다 했던 저 시기. 저 때는 모든 기업들이 합친 게 10조에서 12조 벌었는데 지금 삼성전자 혼자서 저거 벌잖아요. 훨씬 더 많이. 근데 저 때의 밸류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까지 빠진 거예요. 뭐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면 최소한 저 때 밸류까지는 회복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지수로 환산하게 되면 대충 한 1740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요 자리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할 거고, 코로나 백신이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래야만 최소한 2020선을 제시해드렸던 2018년 그 리먼 때 그 밸류 있죠? 그 자리까지는 이제 도달이 가능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연말까지 어떤 목표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만약에 바뀌게 되면 또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올해 11월 달 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주식시장이 이게 떨어졌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나는 건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절반이라도 회복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나중에 가봐야 될 일이고,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의 어떤 급등락을 하반기까지는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전제를 깔고서 전략을 세우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와 가장 유사한 시점이 저는 이제 뭘로 보고 있냐면 리먼 때 1400대에서 892포인트까지 폭락했던 지점이 있어요. 이때거든요, 이때. 그죠? 근데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대폭락입니다. 1400포인트에서요. 1400포인트에서 이때가 1400포인트에서 892포인트까지 500포인트 폭락 나왔어요. 40% 급락했던 시점입니다. 이 반등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게 12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300포인트가 넘어요. 얼마 안 된 포인트가 아니에요. 36%입니다, 지수가. 그러면 종목은 2배짜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2배, 3배짜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다시 1002타라는 흐름 나옵니다. 그러면 종목이 또 한 40%, 50% 급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수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께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게,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나오면은 V자 반격까지 노릴 수 있겠죠. 여기에 경기 부양치 한꺼번에 쏟아지는 효과도 있을 테니까. 근데 그거는 나중에 가봐야 될 일이고, 기대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거 안 나오게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나중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급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수렴되는 자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렇게 특정 자리로. 이게 펀더멘털이 수렴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11월 달까지. 이때 대선이 있잖아요. 이번 시장 하락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 이외에 정치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좀 투자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구간에서 기존의 주도주였던 사람들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뭘로 봐야 되냐면 이게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잘 한번 지금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개인 투자가들이 뭘 사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와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산업에 대한 피해가 커지고 셧다운 걸렸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는 요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발발되기 전에 있었던 잘 나갔던 주도주를 삽니다. 삼성,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 OLED, 그리고 전기차를 사요. 그죠?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제일 많이 팔고 있는 건 그쪽이고,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건 뭡니까? 바이오 제약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고 있는 건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많이 사요, 개인 투자가들. 전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낫다고 하잖아요. D램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때 잘 나갔던 주식을 잘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셧다운 걸어버렸지 않습니까? 재개할 때 하는 거예요, 재개할 때. 그리고 IT 반도체도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LG 뭐 이노텍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디스플레이 되게 많은데,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피해를 가장 안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D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G가 좋겠죠. 5G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했으니까. 그러니까 요때의 주도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요때의 주도주였어도 지금 상황이 바뀌었으면 상황이 바뀐 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다시 이제 좀 잠잠해야 되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그때 또 다시 밸류를 맞춰서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요거에 대한 좀 기준 라인을 분명히 좀 가져가시면 좀 좋겠다. 말씀은 좀 1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종목까지 좀 설명드렸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아쉽고요. 이거는 제가 뭐 조만간에 뭐 공개 방송을 하나 이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전 나름대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반등 이유가 문제입니다. 반등 이후에 부실기업들은 부도가 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도가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세일가스 이쪽 지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금융권들은 상당히 좀 타격이 될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일부 주식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나중에 기회를 만들려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반도체 쪽에서는 좀 디램 위주, 그다음에 폴더블 폰 관련된 주식 위주로 가져가시고, 전기차는 3월 말까지 공정 재개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다음에 5G를 먼저 우선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가 12월 달까지는 좀 포트에 꼭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